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천하에서 언급된 내용 중 오뎅이 놀라고 에이스가 비웃지 말라던 루피와 로저의 꿈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루피와 로저의 꿈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루피의 꿈은 해적왕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꿈은 절대 해적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보물 원피스를 찾아내서 플렉스하는 것도 아닙니다. 루피에게 있어 해적왕은 단순 수단에 불과하며 원피스는 해적왕에 이르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루피의 꿈이란 해적왕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피의 진짜 꿈은 무엇일까요? 루피의 꿈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루피와 로저의 꿈에 대한 공통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첫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웃는다. 둘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꿈이다. 넷째, 해적왕만이 가능하다. 웃기지만 순수하고 누구보다 강해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강해야만 하며 파티를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루피와 로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우선 1권에서 루피가 꿈을 가지게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소 샹크스 해적단을 보며 해적들의 자유로운 모습과 즐겁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동경하던 어린 루피는 자신도 샹크스 해적단에 들어가 그들처럼 즐겁게 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루피는 자신만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루피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 산적 히그마에게 납치당한 루피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때 샹크스가 나타나 멋진 대사를 날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내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첫 번째로 감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 샹크스 해적단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서 두 번째로 감동받게 되는데 그 순간 위기를 감지한 산적 히그마가 회심의 연막 작전으로 루피를 바다로 납치하게 되고 스스로도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하지만 견문색을 알 리 없던 히그마는 곧바로 샹크스에게 들통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거대 물고기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샹크스는 급히 몸을 날려 루피를 구하게 되지만 한쪽 팔을 잃게 되고 그 모습에 충격받은 루피는 바다의 가혹함과 무력함을 알게 됩니다. 이때 루피의 꿈이 생겨나게 되는데 언젠가 이런 사나이가 되고 싶다고 가슴 깊이 생각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루피의 꿈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처럼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하며 가혹한 바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 우선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들의 왕이 되어야 하며 모두가 바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납치 사건 이전의 꿈은 해적이 되어 자유롭게 파티를 하며 해적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면 납치 사건 이후에는 친구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해적왕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즐기는 파티로 루피의 꿈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어이없고 어찌 보면 대단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웃긴 이야기. 저는 이것이 루피의 순수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저 또한 루피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천화에서 야마토의 발언으로 확실시 되었습니다. 로저는 자신의 목숨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 제1의 해적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부, 명예, 힘, 권력 등 세속적인 가치들은 아니라는 점이죠. 루피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파티를 하는 것, 로저가 세상 모두와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싶어 했다는 것은 만화 원피스 곳곳에 3가지 정도 떡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이보이, 나는 너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입니다. 로저가 라프텔에서 조이보이가 남긴 웃긴 이야기를 보며 남긴 감상평입니다. 여기서 조이보이는 20년 후 다가올 해적들 중 루피를 뜻하며 이것은 오뎅의 발언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까지 라는 말을 통해 루피는 과거 800년으로 가서 라프텔에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추측입니다. 이 추측을 통해 루피의 꿈이 적혀있는 라프텔에서 자신과 같은 꿈이 적힌 루피의 글을 보며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라고 한 말은 자신도 함께 파티를 즐기고 싶었다 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라프텔에 적힌 루피의 꿈을 본 로저 해적단은 즐겁게 웃는 모습을 통해 마치 로저와 루피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흰수염과 사부 같은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적왕의 사형입니다. 대해적 시대가 열린 이유가 한 아저씨의 호기심이었든 계획된 것이었든 간에 로저의 한마디로 인해 광장은 파티와 같은 분위기로 변하며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로저가 흰수염과 오뎅에게 말한 파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죽기 직전 자신의 꿈을 이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최고의 관종 부에나 페스타입니다. 원피스 극장판에서 언급된 부에나 페스타의 발언입니다. 항상 최고의 축제꾼이었지만 로저에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대해적 시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파티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로저는 라프텔에 적힌 웃긴 이야기, 즉 루피의 꿈을 보며 같이 즐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볼 수 있으며 죽기 전 대해적 시대를 열며 자신의 꿈을 이루고 웃으며 생을 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보물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잘 찾아봐.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까.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원피스 1000화를 맞아 이 채널도 구독자 1000화를 넘겼습니다. 정말 카메라가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취미로 분석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쏘쿨한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